저는 이제 그 결혼을 40이 넘어가면 하도 못생긴 연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무슨 하자가 있는 여자가 될 것 같아서 38에 급작스럽게 결혼을 했어요. 그것도 하늘에서 만나면 좋은 인연이다 그래갖고 비행기 안에서 중매를 해갖고 결혼했는데 상대가 저를 못 알아봤기 때문에 결혼을 할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보통 오빠들이 저한테 너는 결혼하면 첫날 밤 네 얼굴 보고 웃겨서 어떻게 보내겠냐고 맨날 그렇게 놀려댔기 때문에 내가 정말 개그우먼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랑 만나면 결혼이 잘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결혼을 했는데 그분은 저를 속인 거죠. 제가 처음부터 누군지 알고 있었고 식당을 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저의 PR이 필요했었고 근데 마침 결혼해서 같이 PR도 많이 해봤지만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속내가 드러나기 시작해서 저는 뭐 결혼 생활은 한 2~3달 정도에 주말에 몇 번 내려가고 결혼 생활이 끝났는데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진 재산보다는 그러니까 빚이 더 많은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안 좋은 일을 한꺼번에 온다고 엄마가 그렇게 힘든 시기에 중환자실에 있을 때 그때 또 이제 그 남편의 부도가 같이 있으면서 빚이 뭐 엄청나게 밀어닥치기 시작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돈 문제 아니면 이혼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니라고 얘기를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빚이 늘어나니까 2년 후에 결국에는 이제 이혼을 해주더라고요.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남자를 만날 때 믿을 수가 없어요. 손도 몇 번 봤는데 사업하는 사람이면 저 사람 또 얼마나 빚이 많은 거지 뒤로?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색안경을 끼게 보게 됐고 그리고 정말 진실한 사람이라는 게 과연 있을까? 그게 좋은 사람은 20, 30대에 다 만나야 되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힘들어지니까 이렇게 어느덧 싱글로 혼자 강아지 원래 3마리 있었는데 2마리 우리 부산 댁과 막내와 저와 또 우리 집에 할머니 한 분 계세요. 그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지금 네. 현재 개랑 살아서 행복하신 거예요? 아니면 좀 다른 삶을 살고 싶으신 거예요? 개보다 사랑하는 사람이 나왔으면 분명히 나가서 데이트를 할 것 같은데 개가 낫다? 개만큼 좋은 사람을 아직 한 명도 못 만나봤어요. 개만족. 그건 맞아. 네 맞아요. 아니, 내가 이 이상희 씨가 잘 시간보다 생각해야 되겠다. 지금 개만도 못하는 제가 지금 집에 있는 개들이랑 경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숨 쉬고 생각해봐. 개보다는 나아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그럼 그래서 지금 좋은 애인이라도 있으면 그동안에 못 믿었던 마음을 풀고 빗장을 풀고 한번 만나볼 생각은 생기신 거예요. 물론 있긴 있는데 과연 내가 여지껏 싱글로 살아오면서 구축해온 이 자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과연 싹 버리고 그 남자한테 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하죠. 왜냐면 지금 사는 생활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오늘 참 여러 가지로 이렇게 가슴이 이렇게 저기까지 부풀어지는데 네. 사실 살다 보면 이 싱글에 대한 편견들도 있어요. 어떨 때 좀 답답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마치 무슨 병이 있어서 남자를 잘 못하는 무슨 병이 있어서 안 만나고 저렇게 사는 거 아니냐. 동네에서는 그래도 제가 이쁜가 봐요. 좀 아깝지 않느냐. 저희 할머니도 자꾸 바깥으로 나가라. 바깥에 나가야지. 성춘향이가 이도령을 만나러 그 나말로로 나갔듯이 밤에 어떻게 콜라텍이라도 나가봐라. 우리 할머니는 콜라텍은 아니지 않소. 그거는 그러니까 연령대가. 제가 에어로빅을 하거든요. 네, 저희 집에 오실 할머니는 콜라텍을 지금도 다니세요. 79세인데. 근데 그런 데 나가면 굉장히 기분이 좋고 그런데 꼭 이상한 사람만 오는 게 아니래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김현정 씨를 계속 부르는 이유가 이렇게 나와라 바람 쐬러 나와라 장소 좋은데 이렇게 안 나와요. 뭐 하면서 지내세요? 촬영을 일주일에 반은 지방에 가 있고요. 일주일에 반은 서울에 있는데 서울에 있으면은 강아지 목욕을 시키고 강아지 산책을 시키고 강아지 밥을 사러 다니고 강아지를 위해 사시네. 그 주로 이렇게 개를 끌고 다니면 사람들이 말 붙이기가 되게 쉽거든요. 어머 이 개는 뭐예요? 몇 살이나 됐어요? 이래서 오히려 대화가 좀 풍성할 수 있을 텐데. 근데 그것도 개 나름이죠. 어떤 개는 이렇게 막 가면 막 안 떠는데. 네, 우리 개가 이래요. 그러면 네. 아니 나를 안 지켜줘야 되는데 얘가 끌어들여야 되는데 얘가 이러니까 더 안 돼. 맞아요. 괜찮네. 우리 개가 이래요. 개 나름이야. 똑같아요. 네. 웃기지 않아? 정말 웃겼어. 아니, 개를 그렇게 사랑하니까 개도 다른 사람이 접근하는 걸 싫어할 수도 있을 거예요. 맞아요. 우리 셋 이외에는 아무도 그렇지. 들어오지 마라. 그런 심리가 있을 수 이게 있으니까. 개하고 개 끌고 일단 나가시면 헤어져야 혼자 될 한번 것 같아. 다녀보세요. 제일 좋은 방법은 현정 씨가 개하고 먼저 헤어지세요. 사람하고 헤어지는 개하고 헤어지고 그다음에 사람을 만나야지. 개가 지가 사람인 줄 알고 현정 씨도 자기가 개인 줄 알고 지금 그렇게 사는 거잖아.
아니 선생님 저는 그건 아닌 게요. 네. 꼭 사람이 사람과 함께 가족을 만들어라라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현영 씨가 지금 마음을 둘 곳이 없는데 강아지가 있어서 지금 내 삶이 더 좋다 하면은 거기 있는 데서 뭔가 다른 안치는 남자를 만나고 싶다지 않아서 개 때문에 못 만나는 거야. 개 너무 때문에 집중하고 있어요. 오늘 주제가 집중하니 개. 개와 결혼해라 이거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외로울 땐 개와 결혼하세요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요 얘기는 개 얘기는 한번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 걔는 그만. 예. 그러니까 현영 씨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혼자여서 자유로울 때도 있고 그렇지만 또 때로는 너무 외로울 때도 있다. 생일일 때, 아플 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나도 종종 혼자이고 싶은 건지 아니다. 사람인 이상 그래도 가족과 함께 해야 된다. 이렇게 의견이 나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어떤 의견인지 먼저 방청객의 공감도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혼자 살고 싶다. 혼자 살고 싶다? 종종 혼자 살고 싶다. 그다음에 아니다. 그래도 가족하고 같이 사는 게 좋다. 자,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가족이냐, 혼자냐? 혼자가 좋다 가리면 한 분들이 당당하게 못 들고 다 이걸 이렇게. 아니 이거나 이거고 이거나 이거고. 왜 그래?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가족이 좋다는 분이 훨씬 더 많았어요. 네. 자, 그러면 우리 고수분들의 의견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혼자이고 싶다가 한 명 더 많습니다. 네. 우리 오영 한 명 더. 오영실 씨가 들어주셔가지고 한 명 더 많네요. 네. 최근에 이제 가족들이 한 달 정도 헤어져 있었습니다. 정말 제가 야구 보는 걸 좋아하고 혼자 뭐 하는 걸 좋아하는데 야구가 재미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하지 말라고. 아내가 그랬더니. 못 보게 할 때 그때 쪼이면서 이렇게 막 그렇죠. 몰래 막 이렇게 보는 그 맛이 재밌지. 맞아. 야구가 이래 재미없는 야구였나 싶을 정도로 저는 혼자 있으니까 너무 뭐 드라마하고 뭐고 하고 싶지도 않고 그 좋아하는 술도 먹고 싶지가 않아가지고 집에 빨리 들어가고 이랬습니다. 그런 거 보면 저는 정말로 혼자 있는 것보다는 같이 있으면서 즐기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감시받고 이런 걸 좋아하시는구나. 감시받고 뭔가 갈구당하고 야단 이게 더 맞고. 행복한 것 같아요. 그런 걸 좋아하시는구나. 김미숙 고수님도 역시 네. 저도 얼마 전에 한 일주일 정도 가족이 집을 비우고 저 혼자 있었거든요. 정말 행복했어요. 가기 전부터 일주일 전부터 정말 행복했는데 아침에 탁 일어나니까 어제 제가 청소를 해놨는데 집이 그대로 호텔처럼 깨끗한 거예요. 너무 좋잖아. 네, 그치. 깨끗하고 이제 저 밥 먹기 싫으니까 대충 빵 뜯어 먹고 TV 보고 이리 뒹굴 저리 뒹굴 하고 음악 감상도 하고 독서도 했는데 저녁 때쯤 하루도 안 지나고 저녁 때쯤 되니까 밥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습관. 네, 밥하고 그다음에 아이고, 이 식단을 사람들은 밖에서 지금 뭐 먹지? 뭐 먹을까? 밥은 제대로 챙겨 먹을까? 하면서 그 나머지 한 며칠 동안은 가족이 오기만을 제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먹여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정말 자유를 늘 외치지만은 마음속 깊숙이에는 가족들을 원하고 있었다. 정말 그럴 때 그동안 바깥에서 먹던 친구들을 집에 불러서 초대하고 와인도 한잔하고 그렇지. 늘어져 있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거를 계획을 안 짜니까 제가 가족이 그걸 그립죠. 생략했네요. 했어요. 했는데 아니 저희 집에 또 혼바가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못 먹던 술을 친구랑 이제 하기도 하고 했는데 맨 마지막에 결국은 제가 혼자 있을 때는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그 친구들 집에 갔잖아요. 가는 순간 가족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외로움을 많이 타시네. 완전히 길들어 있구나. 저는 아까 잘못 들었네요. 잘못 들었어요? 자, 그러면 이거 이거- 바뀝니다. 이건데 혼자. 이걸 들었어요. 혼자 그러니까 종종 혼자이고 싶다.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을 사실은 아빠는 막 결혼하고 싶다 그러더니 결혼하고 싶습니다. 결혼하고 싶은데 혼자 결혼하고 있는 시간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자면 혼자 있는 시간은 신이 주신 선물 같습니다. 저는. 그럼 결혼은 하되 혼자 살고 싶으세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닌데 뭐 어떻게 지금 혼자 살다 보니까 혼자 있는 시간이 결혼할 생각을 하니까 혼자 있는 시간이 굉장히 또 소중하구나. 그리고 정말 피곤할 때 집에 딱 들어갔을 때 혼자 소파에 딱 널브러져 있을 때 가족이 없이 혼자 있을 때 충분한 휴식을 할 수 있어서 정말 편하구나 그런 생각 들고 혼자 오래 살다 보니까 먹는 거 있잖아요. 네. 혼자 먹는데 굉장히 저는 어떤 사람들은 혼자 먹는 거 굉장히 불편해하잖아요. 저는 아주 편합니다. 혼자 먹는 게.
친구들하고 같이 재밌게 먹는 것도 좋은데 혼자서 음식을 딱 해서 음식을 그 맛을 진짜 음미하면서 먹을 때 그러니까 요리를 좀 할 줄 아시는 거예요? 아니 밖에서 사 먹더라도 아, 사 먹더라도. 혼자 저는 주변 시선에 관계없이 혼자서 먹습니다. 만약에 근데 어느 날 고기가 땡기면 2인분 시켜서 먹습니다. 고기를 혼자 구워 먹으러 네, 가요? 2인분 딱 시켜서 먹고 그러면서 그 맛을 음미하고 제가 생각할 것들을 하고 그래서 그 혼자 있는 시간이 늘 혼자 있는다는 게 아니라 혼자 있을 때 그 시간을 하시네요. 만끽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가족하고 굉장히 오래 산 사람이잖아. 결혼한 지 42년 됐거든요. 뭐 근데- 드셨죠 지금? 뭐 네, 드셨죠? 저는 저는 혼자 있고 혼자 있고 싶어요. 싶다. 근데 정말 시시때때로 따로 또 같이 있고 싶은 게 내가 정말 꿈이에요. 그래서 내 친구 중에 혼자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보면 지금 이제 어렸을 때는 내가 젊었을 때는 진짜 부러워했어. 걔네들은 뭐 아무 때나 휙 가고 아무 때나 휙 하는데 나는 또 집에 물어봐야 되고 애들 맞아. 챙겨야 되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이게 뭐한다 내가 왜 결혼을 해가지고 나는 팔자에 남편이 없다는데 내가 왜 했지 별 생각을 다 하고 막 이랬었어요. 근데 지금 나이 들으니까 남들이 나보고 아우 선생님은 성공했어요. 선생님은 잘 사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잘 산 건가? 얘가 내가 밤에 들어가서 설거지하고 집안 치는 걸 몰라서 이러지만 그게 그냥 사는 거지만 내 꿈은 나는 늘 싱글이고 싶고 내 생활은 그렇지 않지만 내 정말 꿈은 혼자 있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일요일 날도 우리 며느리가 안 온다 그러는 날이 더 좋고 우리 남편이 우리 둘째 아들하고 야 등산 가자 이러면서 하루 자고 오지 이런 생각 있어요. 혼자 있는 거 맛있어요. 실제로 그런가? 아니 근데 그 왜 결혼이라는 거는 세 장 밖에 있으면 들어가고 싶고 맞아요. 있으면 나오고 싶다고 이게 맞아요. 프랑스의 철학자 몽테뉴가 이런 말을 또 했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저는 이제 종종 혼자 있고 싶은 게 뭐냐면 이게 또 맛이 있다. 이렇게 이제 밖에서 술 한 잔 마시고 보면 뜻하지 않게 분위기 좋을 때 있어요. 주로 그때는 이제 이 양반이랑 술 마실 때예요. 그럼 이제 이거를 알리바이를 대야 되니까 집에다 그냥 댈 수 없고 나는 그냥 술 마시고 가 그러면 안 되니까 여보 경수가 힘들대. 멀쩡한 오경수 씨를. 내가 가정소통 전문가니까 상담을 해줘야 되겠어. 그리고 이제 그 마실 때 그 맛은 정말 최고야. 또 들어가면 집사람 또 아침에 또 일어나 기다려. 왜 힘들대? 그러니까 얘기해주게. 말은 할 수가 없대. 근데 사실은 저는 1년 2개월밖에 안 돼서 가끔 저희 신랑이 느닷없이 제가 작은 방에서 이제 뭘 정리하고 막 이러고 있으면 스케줄 정리하거나 뭐 책 보거나 이렇게 있으면 쑥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럼 저도 모르게 정말 미안해요. 어머! 놀라요? 제가 누구세요? 뭐 이러면 저희 신랑이 갑자기 멋쩍어. 나야. 혼자 살던 네, 그게. 너무 오래 혼자 있다 보니까 이제 옆에 사람이 있다라는 자체가 왜 움직이면 이렇게 삐걱 이게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서로요. 그러다 다리 하나 아시죠? 툭 올라오고. 아시죠? 제가 제가 가상 결혼을 잠깐 해봤는데 네. 옆에 누가 누우니까 되게 신경 잠이 안 쓰이죠. 오더라고요. 굉장히 거슬려요. 어느 때는 제가 너무 피곤할 때는 이 사람이 안 움직였으면 아니면 좀 옆에 다른 데서 잤으면 하는 그런 나쁜 바램도 되더라고요. 와, 바램을 나는 갖지 잠을 말고 못 그냥 자서요. 침대 맡다 음악을 저 같은 경우에 잠을 못 자서 이 결혼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쵸? 근데 실제로는 그런 네. 경우는 얘기를 해가지고 각방을 하도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날만 같이 자고 중요한 날. 필요한 날만 그러려면 뭐하러 살아. 그렇게 하는 부부가 뭐 시합 열려? 문제가 있는 게 그거는 왜냐하면 이제 숙면이 갱년기 돼가지고 중요하거든요. 수면이 부족해질 때 예. 시작하는 건데 저도 기러기도 해봤잖아요. 네. 그런데 사람은 익숙해져요. 맞아요. 처음에는 남편이랑 이게 답답하고 저게 답답한데 혼자 막 일을 처리하다 보면 이게 익숙해져서 6개월에 한 번 남편을 만나면 잠깐 좋았다가 속으로는 불편해. 여러 가지가 불편해지기 맞아, 시작하는 맞아. 아이, 거예요. 그건 그래서 맞아. 사람은 섞여 살지 않으면 맞아요. 자꾸 익숙한 것에 자꾸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번에는 혼자가 외로워대. 아니 이상인 씨는 이상인 씨? 결혼을 안 해서 아버지하고 의절날 뻔했었다고요? 그거 유명하잖아요. 아버지가 화냈던 거. 예. 제가 한 5년 전까지는 뭐 그런 말씀을 안 하셨는데 5년 전에 설날 때 갔는데 아버지가 인사를 드렸는데 저를 한 번만 딱 쳐다보시더니 집을 나가서 안 들어오시더라고요. 빼기 싫어서. 그래서 아버지가 굉장히 카리스마가 대단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화가 나시면 우리 집 식구들이 다 좀 칼 떠나는 있으면 스타일인데. 해. 예. 근데 어머니가
아버지가 저러시는 거 좀 불안하다고 그냥 너 서울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뒤로 3년간 집에 아예 오지 말라고 해서 가지를 못했습니다. 색시를 못했는데 데리고 오든지 아니면 그런 얘기도 하지 않아요. 그것도 필요 없대 이제. 불효자식이라 필요 없다고 그래서 한 번은 아침 프로에서 PD랑 이제 그 프로에서 저랑 아버지랑 만나는 걸 한번 찍고 싶대요. 근데 아버지가 밀양에서 꾸지뽕 연구가로 최초 예, 연구가시거든요. 20년간 연구하셨는데 꾸지뽕을 찍으러 간 것처럼 가장을 하고 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동구밖에 200m 근처에 차를 대고 있었죠. PD가 가서 만나게 해주겠다. 만나는 걸 찍자. PD가 이제 꾸지뽕 한참 찍다가 저기 사실은 아버님이 아드님이 저기에 있어 기다리고 있는데 한번 만나볼 의사 있는 PD도 쫓겨났어요. 가라고 촬영이고 뭐고 다 가라고. 그 PD랑 같이 올라오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문자가 딱 온 거예요. 저를 쫓아내시고 나서 아버지가 우시고 식사도 안 하시고 그렇게 되면 문자가 딱 왔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속이 진짜 파지면서 눈물이 그냥 새더라고요. 장가를 가야 되겠다. 진짜 가야 되겠다. 그렇게 맹세했는데 이게 마음먹는다고 금방 안 되잖아요. 인연이 딱 되면은 잘 되긴 팔자야, 한데 그것도 늦게 가죠.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 그대로 집에도 못 가다가 작년에 아버지께서 꾸지뽕 서적을 출판을 하시는데 출판 기념회를 하시는데 아버지도 3년간 예를 내쳤는데 말은 못하겠고 주위에서는 아들 안 오냐고 그러고 그래서 제가 그냥 갔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말씀은 안 하시는데 화를 안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 왜냐면 홍보용으로 필요하니까. 예. 정답. 그래서 제가 출판 기념회 때 제가 올라가서 여러분들 제가 장가를 안 가는 게 아니라 가려고 하는데 지금 안 돼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한테 아들 장가 안 가냐고 묻지 마시고 도와주세요. 좋은 처자 있으면 소개시켜주세요. 저는 가려고 하는 겁니다. 멋있다. 그 얘기를 들으시고 아버지가 기분이 좀 풀리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이후로 이제 선도 보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이제는 제발 고르지 말고 가임기의 여성이면 된다. 당신은 모든 조건 중에 하나 가임기 여성이면은 왜냐 아버지가 며느리다. 아버지가 장남이고 제가 장손이에요. 손주 봐야 되는데. 집안 전체 조카들 통틀어서 우리 때 아직 장손이 없는 거, 손주가 없는 거. 그렇구나. 그래서 그러시구나.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희가 하기 싫은 건 아니거든요.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근데 아버지가 스트레스가 많은 게 제가 연예인이 아니었으면 괜찮았을 거예요. 그렇죠. 밀양 전 지역에 제가 연예인 거 아는데 우리가 이상인 아버지인 걸 아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물어본 거. 아들내미 회장가 장가 하루에 만나는 사람마다 그러니까 대인기피증까지 생기고 우울증까지 오셨다는 거예요. 아니 밀양에 그렇게 처자가 없나 그렇게?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난 궁금한 게 나야 무슨 상처가 있고 남자의 기피증이 있지만 이상희 씨는 왜 못 가는 거예요? 아니 가임기 여성이 얼마나 많은데 정말 제가 가임부터 하든가. 그러니까 노력을 한다니까. 가임기 여성을 만나서 뭐 노력을 한다는 게 아니라 여자 제대로 된 인연을 만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게 결혼까지 막아서 꼴인이 안 되고 연인이다 보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되잖아요. 함부로 내가 섣불리 했다가 또 그럴까 봐 그 걱정도 되고 하니까 그게 팔자라니까. 그런 이제 부분이 어디서 나온다. 그 만난 인연이 돼야지. 자기만 우리가 아이도 그렇잖아요. 아이가 잘 생기는 사람이 있는 거 그것도 하늘이 주시는 거지. 생명을. 근데 이게요, 저희가 나이를 먹으면서 사람을 만나는 게 사실 더 어려워요. 아 진짜 그렇죠. 젊었을 때는 그냥 정말 너무 콩깍지가 얘기하는 끼면. 필이 통하면 우린 느낌이 통하면 그걸로 끝이야 이러는데 저희 나이 때는 이것도 조심해야 되고 맞아요. 부모님한테는 잘할 수 있으니까 예. 나를 생각하는 것보다는 맞아요. 주변 막 어르신들 막 생각할 게 너무 많아요. 그렇게 고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그게 안 고르셨어요? 돼요. 가임기? 저는 다 안 보고 오로지 나하고 같이 생각이 같은 사람인가 딱 하나 봤어요. 저는 그걸 제일 우선 근데 왜 이렇게 술을 먹고 늦게 들어오면 잠을 안 주무시고 서로 방송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저는요 정말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공인 뭐 이건 책임의식 때문에 네. 근데 세상이 나만 안 보더라고요. 나도 내가 나만 쳐다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사람들이 날 아냐. 맞아요, 맞아요. 내가 예전에는 여자한테 말을 걸어본 적이 없었어요. 마음에 들어도 지나가면은. 근데 지금은 마트에서 이렇게 내가 장 보다가 너무 괜찮은 거야. 그래서
왜 저를 이렇게 빤히 보세요? 저 뭐 제 팬이신가요? 그랬더니 연예인인가 아닌가 쳐다봤는데요. 그럼 무한을 확 주는 거야 나한테. 그런데도 내가 나오면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어때? 그렇지, 나 물어봤는데 옛날에는 바뀌었다. 정말 부끄럽고 내가 창피해서 아니 이게 길어진 사람이라는 게 어느 순간에 이렇게 바뀌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아. 그 누구도 나한테 시키지 않았지만 제 마음이 어느 순간부터 방송도 옛날에는 정말 여기 있는 순서 다 했어. 작가분이 보고 계시지만 나 여기 있는 거 하나하나 작가분하고 그래서 내가 정말 친했어. 그런데 방송은 재밌지 않았어요. 작가분의 의도가 있으면 작가분의 의도만 여기다 녹아들면 이게 현장 분위기가 안 살잖아요. 이분이 만들어주신 부분을 PD분하고 노력한 부분을 우리가 여기서 요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남을 늘 배려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내 자신을 배려하는 게 맞아.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게 생각해서 진심의 발효야. 진심의 네, 네. 발효. 이제는 정말 예쁜 여자 있으면 말 걸고 싶어요. 제가 이제 얼마나 많이 걸겠어요. 이제 기껏해야. 네. 아마 그 자녀들이 혼자 산다 그러면 부모로서 너 하고 싶은 데 살아라 하다가도 소녀시대 늙을 때 혼자 외롭지는 않을까. 우리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 사실 살면서도 가끔 또 외로워질 때가 있는데요. 뭐 둘이 산다고 가족이랑 산다고 또 안 외로운 건 아닙니다. 그치. 예. 자, 바로 이 외로움 가장 진하게 느끼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저 때만 싱글들이 가장 외로워하는 순간 베스트 3를 한번 맞춰보십시오. 싱글이라 외로운 아플 순간. 때, 아플 때. 때겠지. 여행 갈 때 갈 사람이 없을 때. 여행 갈 아플 때가 네 2위입니다. 아플 때가 2위예요. 돈 없을 때. 돈 없을 때. 돈 없으면 뭐 떠부리면 누가 밥 먹을 때. 밥 먹을 때. 밥 먹을 때. 이게 지금 잘 맞췄네요. 싱글들은 뭐 외로워만 보니까 1위가 밥 먹을 때입니다. 맞아. 지 혼자 밥 먹을 때. 제 같은 경우도 지 혼자 고시 공부할 때, 지 혼자 때 혼자서 밥 먹을 때 정말 눈물 많이 나더라고요. 아니 지 혼자 와 밥을 못 먹노. 먹지. 그래서 1등이 밥 먹을 때입니다. 밥 먹. 제 아는 선배 언니가 아주 젊었을 때 상처를 하고 혼자 살았는데 남편이 살아오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게 밥 먹을 때래요. 여러 가지 할 게 참 많을 텐데 혼자 밥 먹는 그 외로움이 맞아요. 굉장히 심한가 봐요. 네, 너무 심하다 보니까 저는 하루에 그래서 한 끼밖에 안 먹어요. 사람들 만나서 먹을 수 있는 점심 때 가장 많이 먹고 아침 저녁을 안 먹어요. 어머나. 그러니까 이 시간을 없애는 거예요. 근데 같은 이상희 씨도 싱글이라도 그래요? 이상희 씨는 혼자 저는 먹을 때 혼자 맛을 잘 먹어요. 혼자 잘 먹습니다. 저는 혼자 적합한 분이죠. 왜냐면 예.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먹으면 제가 메뉴를 제 마음대로 못 하더라도 정해. 저는 따라갑니다. 아 그죠. 너희들 먹고 싶은 거 먹자. 그런 편인데 혼자 있을 때는 100% 제가 원하는 걸 먹을 수가 있죠. 먹는데 저는 사실 혼자 살면서 건강을 지키는 비법 중에 하나가 오래 씹기거든요. 저는 한 중단하더라 80번에서 100번 씹습니다. 근데 남아있어요? 이게? 먹을 게 남아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먹고 물도 저는 마실 때 씹어서 먹거든요. 근데 사람들하고 있을 때는 템포를 맞춰야 되잖아요. 저 혼자 막 천천히 먹기는 그렇고 사람들하고 맞추기도 하고 얘기도 하는데 혼자 오래오래 사시겠네. 물도 씹어 먹고. 근데 제 친구가 굉장히 먹성이 좋은 친구예요. 이렇게 살집도 있고 그래서 뷔페도 얘는 혼자 다니는 거예요. 먹고 싶으면. 그래서 내 친구한테 다른 데는 가도 고기는 혼자 시켜서 먹지 말아라. 안 돼요. 좀 보기가 너무 안쓰럽다. 그런데도 이상희 씨는 혼자 고기까지 구워 먹는다니. 물론 네. 깜짝 고기를 놀랐어요. 혼자서 자주는 안 먹는데 어쩌다 정말 그날은 사람 때. 만나기도 싫고 피곤하고 고기 딱 한 점 먹고 쉬고 싶을 때 그때는 이제 입지 선정을 잘해야 됩니다. 식당 안에 가장 구석칸에 벽을 바라보는 곳으로 가서 편하게 모든 사람이 등을 지고 차가 편안하게 문든 만듯 그냥 신경 나는 안 써요. 신경 안 그냥 써야 해갖고 되는. 딱 해서 벽을 바라보고. 고기 2인분에 소주 한 병 딱. 지금 이제 3위가 안 나왔습니다. 네. 3위가 더 또 서글픈 상황이 있습니다. 여행 갈 때. 등 밀고 싶은데 혼자 막 아니 여기저기 뭐 이런 저기 막 대충 이래 긁으면 어. 되는 거고 제일 또 쓸쓸한 게 불 꺼진 집에 혼자 들어가. 아 열쇠. 아, 그거 맞다. 아 그거 맞아. 맞다. 되게 그때 이상해. 개가 필요한 거 같아요. 그거 그가 맞다. 필요해요. 예. 저희는 전원주택이잖아요. 그럼 나름 또 정원이 좀 있잖아요. 그러면 나무들을 심어놨는데 깜깜해. 아침에 나왔으니까 그 깜깜한데 딱 들어갈 때
정원서부터 뭔가 숨어 있는 것 같은 거야. 무서울 때. 무서운 거예요. 거기 지금 내가 주차장에다 차 대고 연문으로 들어갔을 때 내가 혼자 오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누가 옆에 있을 때 어떡하지? 이런 느낌들이 되게 무서워요. 숨어 있는 사람도 무서울 거예요. 생각보다 가버진 사람이 저렇게 보는 제가 팔씨를 왕, 팔씨를 왕을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제가 날 보는 순간 그렇지. 그래서 흰개를 키우는 거예요. 흰개는 모든 걸 다 봐요. 미리 감지를 하고. 네. 하얀 개는. 그래서 하얀 개. 저승에는 하얀 개가 앞을 봐. 네. 그래서 흰개를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 있는 집에. 흰개가. 근데 같이 살면서도 솔직히 외로울 때가 있거든요. 예. 뭐 꼭 사람들이 다 식구가 있다고 해서 그게 채워지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고독하고 싶으면 결혼하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네, 저건 결혼해서 느낀다면서요. 나는 어저께 두부를 지졌다. 들기름에다가 우리 집 남편이 두부를 좋아해서 내가 두부를 했는데 두부 한 판이 성당에서 사는 건 좀 크잖아요. 네. 그걸 다 먹을 때까지 날더러 먹으란 얘기를 한마디도 안 했으니까 얘가 사람인가? 아니 그러는 거야. 근데 내가 또 참았어. 참고 이제 그 호수를 걸으러 나갔어. 나가는데 우리 집에서 나가면 건널목이 몇 개가 있어요. 근데 거기가 이렇게 또뚝또뚝 돼. 근데 내가 거기 꼭 이제 언제든지 운동하고 삐거나 거기서 꼭 그러는 거야. 근데 그 참 눈이 많이 늙었네 이제 할머니 이러는데 내가 얘가 돌았나? 이런 아니 그러니까 너무 함부로 말하는 그런 거. 그래서 결혼이라는 게 내가 결혼할 때는 우리 아버지가 결혼할 때가 됐다고 옆에서 다 결혼하고 그러니까 나만 안 하면 이상한 것 같으니까 나 그냥 결혼을 달력 보고 옷 입듯이 해야 되는 줄 알면서 내 머릿속에는 나를 많이 편안하게 해준다. 저 푸른 초원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진 않지만 그래도 나를 잘 해주는 사람이라고 해서 평생 내가 해주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내 잔디밭에다 똥을 맨날 싸. 그 똥을 내가 또 치워. 근데 또 거기 또 자빠져. 그것도 또 일으켜 세워야 돼. 또 치료해줘야 돼. 또 부러졌다는 게 결혼은 계속 내가 도와줄 사람하고 정말 잘 도와주고 아우 괜찮지 이렇게 봐주는 사람하고 해야 되는 거지. 결혼은 이 사람이 날 행복하게 해줄 거야. 나한테 밥을 차려주고 나를 행복하게 뭐 영양 있는 걸 주고 나를 이뻐해주고 이거는 아닌 것 같아. 내가 막 주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것 같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양자택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름하여 저희가 새롭게 만든 코너는 아니고요. 연속된 코너인데 제목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양자택일 도 아니면 도! 네, 자꾸만 날 속이고 빚을 지는 배우자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쩔 수 없이 같이 산다. 1번, 2번 눈물을 머금고 헤어진다. 여러분의 선택은? 자, 1번과 2번 중에 자 어렵다 어려워. 사실 진짜 뭐 아니면 돈에. 우리 사회에 많이 있는 일입니다. 네. 몇 번 정도 빚졌어요? 자, 이건 뭐 이게 자꾸입니다, 자꾸하니까 자꾸. 자꾸만 나 속이고 빚을 지는 배우자입니다. 빚을 집니다. 빚을 지는 어쩔 수 없이 그래도 같이 산다. 내 집이고 내 업본데 아니다. 눈물을 먹을 거라도 헤어진다. 그래야 나도 살고 애들도 살지. 자, 1번 아니 2번입니다. 하나, 둘, 셋. 자, 어쩔 수 없이 같이 산다. 아니면은 헤어진다. 와, 헤어진다가 월등하게 많네요. 두 분 빼고는. 야, 이상인 씨가 조금 너그럽네요. 버티고 산다. 아직 안 살아봐서. 아직 몰라서 그래요. 그게 아니라 이제 비켜줘 봐요 어떻게 사는지. 사람이 급하니까요. 빚이 있든 없든. 차후의 해결은 그 다음에 애 하나 놓고 생각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 대단한 그 배포입니다. 그리고 둘이 마음만 맞는다면 합심해서 터놓고 얘기 다 하고 같이 그치. 한번 아니 갚으면서 또 하자. 사기를 쳤다든가 사람을 죽였다든가 도박을 했다든가 나를 팬다든가 이러면 못 살지만 살으려고 무슨 일을 하다가 재주가 없어서 자꾸 까먹는 거야. 그걸 죽여? 그렇죠. 그럼 살아야지. 근데 속인다는 게 너무 화가 나는 거거든요. 근데 신뢰가. 그런데 그리고 그 나를- 빚이 감당할 수 없는 빚일 지금 수도 있거든요. 경험이 있으셔가지고 이렇게. 그럴 때는 정말 이 돈에 대한 고통은 어떻게 이루 말할 수 아니, 없어요. 저는 결혼의 전제 조건이 속이면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 제자들이 교수님 나 이제 이혼해야 돼서 못 살겠어요. 이럴 때 내가 그런 얘기를 해줘. 얘가 만일에 너를 맨날 팬다든가 불을 지른다든가 사회를 악을 존재면 못 살겠지. 근데 뭔가 지가 하려고 그러는데 안 됐으면 창피하니까 또 거짓말 하는 거지. 그게 거짓말로 태어난 놈은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거를 그럴 때마다
못 살고 그러면 38번 가야 돼. 근데 저는 뭐냐면은 어떤 걸로 빚을 지든 간에 자꾸 빚을 져서 속이잖아요. 저는 이게 뭐냐면 끝까지 가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무슨 얘기냐면 그건 제가 볼 땐 버릇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정말 눈물을 머금고 내 자식도 있지만은 헤어져 보면 그게 어떻게 보면 그 버릇이 고쳐지고 다시는 그러지 않는 걸로 좋은 걸로 치료약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잘못하면 습관이 그렇게 되면요. 와이프가 해결해주고 자꾸 하다 보면 맞아, 이게 믿거나 그 해. 사람이 의지하면서 그래? 내가 또 사고 치면 네가 해결해 줄 텐데 뭐 이게 그냥 매번 반복적으로 되다 보면 가정이 끝에 가서 파괴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운이 안 맞고 판단 능력이 없을 수 있어. 그게 만일에 맨날 뭐 노름하고 맨날 술 먹고 뭐 기집질하고 이러면 못 살지. 근데 집간엔 성실하게 하는데 안 될 때는 그걸 버리면 그건 아니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이제 실무에서 보다 보면 예전에는 뭐 부정행위라든지 뭐 심한 학대, 폭행, 폭력 이런 게 때 이혼 사유가 많이 됐는데 지금은 경제적 이유가 상당히 큽니다. 그쵸. 자꾸 아니더라도 한두 번 정도 크게 쏘겠다 그러면 사실은 법원에 가서 이혼되는 경우가 사실 많거든요. 이혼 사유예요, 그게? 네, 그게 이제 사유가 이혼할 수 있는 중대한 사유로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반복적으로 만약에 이렇게 빚을 졌다. 특히 쏘겠다는 부분이 뭐 다들 말하지만 큰 것 같고 빚을 졌는데 뭐 지금 뭐 연예인들도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거를 계속 갚아주다 보면 다 집안이 망할 수가 있거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이건 어느 순간에 끊어줄 필요도 있다 이 생각을 좀 해봅니다. 한두 번, 세 번 정도는 뭐 때.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도 안 되니까 자꾸만 그렇죠. 속인다면 어떻게 썼느냐가 문제이겠지.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예. 중요하겠지. 근데 살라고 애써서 그거는 하는 거는 사실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지. 나는 그걸 속이는 거는 쏘겠다고 하기도 어렵죠. 그걸 속였다고 얘기할 건 아니죠. 변명을 하거나 안심을 시키려고. 그런 거라면 그렇지만 배우자가 부부가 상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 돈을 어떻게 쓸지 같이 재산을 이루기 때문에 자꾸만 독단적으로 뭐를 하려고 난 살려고 했다 이것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나를 속였다는 건 내 자식도 속였다는 거랑 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그거는 이미 사실 좋은 마음은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남자들은 사생활을 잘 속이지 않습니까? 말을 뭐하러 해가지고 원장도 못 중요한 얻잖아요. 얘기를 꺼내셔가지고 예. 그 내가 입 좀 다물라 그랬지 내가. 빚을 지는 거에 대해서만 얘기해야 되는데 예. 평생 마음에 빚을 지고 사시고 계실 거예요. 예.